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아멘. 사회와 교회 두 가지 축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하나 한 목자란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인류가 사실은 각각들이 있고 주인이 다르고 네하고 내하고 다른 것은 남남 같은데 어쩌면 한 사람 다르고 다 다른 것 같으나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불러야 되는 한 목자에 주신 바에 이 말씀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공부는 49번째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49번째 전도를 못하는 문화가 되어진 문화 내용들 21번째가 지금 교회의 사회 이해 부족이에요. 아마 그런 중에서 10번째가 될 거야. 10번째. 사회에 관계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이제 거의 마무리 부분, 거의 끝 부분은 아닌데, 어쩌보면 꼭대기 올라온 부분이죠. 꼭대기. 꼭지점에 올라왔었어요. 지난번에. 뭘 이야기했냐니까, 사회라고 하는 이 교회와 사회에서의 이 사회라는 말이 언제 나오게 됐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류 문화사 아니면 문명사, 인류사 속에서 이 사회라는 말이 어떻게 나와졌느냐, 실제로 쓰여졌느냐. 그 이야기라. 그 꼭지점을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공산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공산이란 말이에요. 물론 사회라는 개념은 두 가지로 갖고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거 제외하고 성경은 창세기 4장에 있는 내용을 사회라 보고 인류사에서 이 사회적인 개념이 움트기 시작하는 것은 로마의 동서로마 제국, 동등한 제국 자체가 있고 거기에 서로 간에 한 제국이지만은 또 서로 대립되어지는 어떤 이 조직. 그리고 유대인을 통해서 사회라고 하는 언어가 어떤 개념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우두머리는 없는데 조직이다. 그러면서 나간다 이거예요. 방향을 두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유대인을 통해서 바라본 사회의 어떤 개념이 싹 트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시작할 때가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이 공산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는 사회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는 이 공산이라는 말까지 했는데 답을 다른 측면에서는 물어봅니다. 답을 안다고 해서 답을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답을 알았다고 해서 그 답대로 하면은 뭐 해결이 되는데 답을 알았다고 해서 답대로 행하느냐, 답이 원하는 그 이익을 내가 누리느냐, 답을 안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응? 답은 예를 들어서 답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답을 알았을 때 사람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고 또 사회 관습이 또 답에 요구될 때가 있고 그러면은 어떤 질서 이런데 예를 들어서 버스가 왔다. 버스가 10시 10분에 온다.
그래서 10시 10분에 열심히 달려가니까 10시 10분보다 지나버렸어. 그래서 버스 지나가는데 지금 뒷공문이 보고 저거 내가 탈 버스다. 이것도 답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버스에 타는 거는 내가 못한 거지. 10시 10분까지 가면 탈 수 있다. 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10시 10분까지 못 가면 못 타는 거예요. 답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 아니라 답을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답을 아는 그 답 가지고 해결을 하면서 살아오는 건 아니에요. 왜 이 문제를 왜 이야기하냐면 교회와 사회를 이야기할 때에 왜 교회에 대해서 사회란 말이 나왔느냐. 사회란 답이 없는 조직이고 답이 없는 단체고 답이 없이 방향 없이 나가는 어떤 형태다. 교회는 사회 속에 있으면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다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인 줄을 모르고 있을 수가 있고 제시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답이다 하고 제시를 못하고 또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만 자기만 취하는 줄 알고 이걸 다른 사람이 공유하는 쪽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고 답인데도 불구하고 오답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죠. 그게 교회라고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게 아닌데 사회와 더불어서 이 답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 이런 개연성이 있다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 공산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공산이란 말이 나오면서 교회가 무슨 관계 있느냐? 요거 이야기해버리면 뭐 이야기 엉뚱하다. 나중에 저기 정리로 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이 공산이 현재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있는 전 세계 모든 인류, 온 인류라 해도 돼. 온 인류가 지향해야 될 답입니다. 답. 답이에요. 답. 공산이 그래요. 공산이. 근데 이제 요것이 이미 공산이란 말이 써가고 지금 한 100년 정도 이상이 지금 써갖고 공산이 지금 전혀 쓰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버스 지나고 난 뒤 손 드는 것과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러나, 버스 지나고 난 뒤 손 들더라도, 다음 버스 오는 시간을 알면은 타고 가는 거예요. 또, 그 버스 아니면은 다른 택시를 타고라도 그 버스 추적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답이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다. 공산이 답이다 하는 거예요. 인류 사이에, 온 인류 사이에 답이다 이거예요. 지금 상당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아마 생각할 거예요. 제가 지금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산사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이라고 했고, 이 공산이라는 것이 뭐냐? 이 공산이, 뭐 공산이 많아요, 이게 공산이. 한자로 쓰면 또 굉장히 많아요. 요런 거는 이제, 이런 것도 되지. 내가 한자를 확실히 잘 모르는데, 공자가 공중에, 그냥 허공하는 공자에 허공 공자, 산술산자, 이 산술한다 하는, 이 계산하는 이런, 뭐 이렇게 쓰는 거 있는데, 정확하게 내가, 여기를 본다? 엉터리 답을 낸다는 말이지, 엉터리 공산. 여기에 공산은 뭐냐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산은 요거예요. 또 요 공산이 또 있어요. 이런 게 있어. 요것도 공산이에요, 공산이고, 이 공산이라, 공산. 다 공산.
또 공산이 또 있어요. 공산이 많아요. 한라카는 공산, 흑공의 산, 공중에 매달린 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공산이 뭔가 여기에서 저는 공산이 답이라 했거든. 공산이 종류가 많아요. 이 종류가 많아요. 어느 공산이 지금 이 말하려고 하는 온 인류의 답으로서 공산이냐.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이거 지금 다 공산인데 지금 사실은 얘가 말하려고 하는 이 공산이 온 인류의 답은 이 공산이 유니온. 그 다음에 이 공산은 확실한 건 모르는데 퍼블릭이에요. 퍼블릭 프로덕션이에요. 프로덕션. 요거는 뭐 잘못 계산한 게 에러. 뭐 또 다른 거 있어요. 한자로 붙이면. 커뮤니온 ISM 공산주의. 그러니까 커뮤니언니스트 이거는 공산주의자 달라요. 커뮤니언하고 여기에 주의가 들어간다든지 항상 이야기지만 주의가 들어가든지 무슨 뭐 이론이 들어간다면요 이거 공산하고 공산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공산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여기 인류의 답이다. 그러나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요것이 답이었는데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르게 가야 된다. 다른 공산주의를 가야 된다. 다른 공산이죠. 이 뉴래. 네오 공산으로 가야 돼. 네오 공산. 자, 근데 여기 18세기에 있었던 여기 왜 인류의 답이냐? 인류의 답이냐? 18세기에 있었던 산업혁명이라는 내용을 보면은 그게 18세기의 산업혁명으로서 끝이 났느냐? 계속되어지고 있는 현재 인류의 모습에서 18세기를 보는 거예요. 그 18세기의 산업혁명에 대한 답을 산업혁명이 생기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온 게 이게 공산이었다니까, 이 공산. 요거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18세기에 도대체 영국의 산업혁명이라는 게 도대체 뭘 뜻하고 있었느냐? 왜 그 산업이 18세기를 끝나고 지금 현재 21세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문제를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봐야 되느냐? 요 내용을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영국의 산업혁명 세월이 지났으니까 끝났지 천만에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공산이 답으로서 제시한 거니까 여전히 공산이 답이다 하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이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신성로마 제국의 독일의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지금의 독일이죠. 독일. 나중에 이제 독일이 되는 건데 이때 뭐가 문제가 그런 있으냐면 유대인이 많이 집결하고 있었다. 유대인이 신성로마 제국의 수도가 신성로마 제국이 이제 그 독일이니까 그쪽에 그 당시에 모든 어떤 힘 싸움이 제후들이 왕들이 주변에서 좀 이렇게 나도 좀 정치 좀 한다 도와달라 하고 할 적에는 항상 이 신성 로마 제국에서 협조를 받고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은 또 뭐하고 또 알력이 있냐면 로마 교황청하고 교황하고 알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참 잘해줬다가
어떤 데는 서로 대립됐다가 하는 이런 갈등이 있으면서 계속 넘어오는 중에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유대인이 로마 교황청하고의 그 관계가 악화되면서 스페인에서 1492년에 통일을 이루면서 돈이 막 쏟아지니까 교황청에서 가감하게 이 유대인하고 고리를 끊습니다. 그 고리를 끊다가는 돈하고 고리가 끊기는 거예요. 이 독일에 모이는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그 길드라는 제도를 가지고 첫 번째 뭐냐니까 기술력, 개인의 기술력, 살아가는 개인의 기술력이 이제는 좀 조직화되면서 이게 하나의 기업화, 상공업으로 되는 거예요. 상공업으로. 그 분야에 당시에는 농업 분야가 발달했기 때문에 상업 분야, 공업 분야는 사실은 손을 안 대는 분야였어요. 화학의 뭐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인문학이 발달되지, 인문학, 지금 인문학의 유입이 지금 전체적으로 인문학이 발달된단 말이에요. 대학이 막 세워져가지고, 교회에서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그 인문학 덕분에 교회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막 깔라지고, 그럼 교황 갖고는 안 되겠다 하고는 막 교황에 대해서 막, 주먹을 쥐고 싸움을 하고 이러던 그런 판국이라, 이 인문학의 발달이 나오는 거예요. 요 인문학의 발달하고 나오는 이제 버금가면서 이제는 상업과 공업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인문학적인 요소들이 천체학, 물리학, 화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학, 이런 개념들이 막 우리 인류사에 막 보급이 되는 거예요. 확산이 되는 거예요. 기술로.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기간 산업이 농업이죠. 농업.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죠. 먹는 것. 먹는 것이 나오게 꾸준하게 나오고 이게 잘 보급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좀 여유가 있으면은 이렇게 장사하면서 또 어떻게 화폐를 좀 이렇게 놀린다든지 그 다음에 자본이라 하는 이제 돈을 가지고 이제는 좀 저축을 하는 거예요. 좀 이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거기다 투자를 하고, 전쟁 무기 투자해갖고, 그래갖고 투자인 거 갖고 다시 또 분산해서 받고. 이런 내용이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 전쟁이라는 나폴레옹과 프랑스와 영국과의 워트루 전쟁, 이런 데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영국 쪽에 갔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진 거예요. 워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영국에서의 어떤 자금력에 대한 유대인들이 지원하는 그 어떤 정책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다니까. 이런 것이 나중에 발달돼 가지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먼저 돈줄부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부터 찾아가지고 유대인으로 하여금 자기들한테 자금 확보를 해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 생긴다 그러면은 자금부터 모아놔놓고 그 자금을 통해서 군수물자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라고 전쟁을 치른다 이거예요.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라는 게 AD 70년 이전부터 BC 586년 이후부터 개인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던 가내공업 하던 것이 1096년에 수요가 막 늘어나고 그 다음에 1492년에 무역업이 막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대서양으로 막 이런 나가는 무역업이 발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량이 막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물량이. 그렇게 지금까지 농경시대만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한테 이 물량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건을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나 그 기본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그 노하우를 유대인들이 쥐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그 시장을 깔고 있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 시장이 탄탄하던 이 유대인들의 조직이라는 게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유대인 조직이라고 하는 길드라는 조직이 다 있어가지고
어떤 일 해갖고 먹고 살 일이고 하면요, 절대 그 사람은 망하지 않도록, 어쨌든 그 사람이 존속해야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맞이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 사람들이 없어버리면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이 기다림 자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것이 베네치아에서 발생되는 이 은행 제도, 그것서 금융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유대인들의 그 고리를 통해서 공업에서 돈이 막 필요한 이런 것도 이제는 자금으로 가지고 이제 지원되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기업화되어진 이게 조직이 네트워크가 아주 깊게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으니까 흩어진 곳곳마다 돈 되는 이런 유대인들이 다 지금 모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돈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딱 앞장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쓰는 쪽보다도 돈을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한다 이러면 항상 이 국가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국가가 없으니까 돈 쓸 일은 없고 돈을 모으고 돈을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관리하는 일만 유대인들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독일에 모이니까 다른 데서 막 쫓아내니까 모인 거지. 자기들이 모이려고 뭐 일부러 작정해서 놓은 것도 아닌데 1492년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통일부터 시작해서 아까도 했지만 교황청하고 사이가 걸어지는 바람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교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관계된 사람들 중에서도 교황이 나와요. 전혀 안 나오는 거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런 유대인 계보가 교황청에서 계보가 끊기는 것이 스페인의 이 통일하고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리가 멀어지거든. 멀어지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독일에 모이는 이 사람들 통해서 네트워크를 쫙 해갖고 이 기존 있는 돈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기술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그리고 물건을 만들 때도 함부로 만들지 않고 시장 조사를 하잖아요. 시장 조사. 흘러가는 거. 요 물건은 요렇게 만들면은 이게 어느 정도 시장이 나오겠다. 그러면 물건 만드는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양을. 소위 말하는 산업에 영향을 주는데 양을 조정해요. 양을 조정하면서 이윤을 적당하게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찍어가지고 가격이 폭락하면은 금리 관계를 생각하거든. 금리. 이 돈하고 이제 연결해서 돈을 관계 안 했으면 마저 수익만 했을 텐데 돈을 적당하게 하면서 이 화폐 이 관계를 소위 말해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서 물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길드 제도에 기술이 있으면서도 이 양을요 수요와 공급에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조절하면서 마치 또 어떤 때는 공급을 확 쪼기도 하고 어떤 데는 공급을 확 풀기도 하고 이런 것을 전체적인 금융 돌아가는 내용하고 같이 맞추는 거예요. 여기 길드예요. 길드의 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기술이 모이고 돈이 모이잖아요. 돈이. 유대인들이 돈이 다 모이잖아요. 지금 독일 사회가 유럽에서도 지금도 1차 대전을 마쳤지 2차 대전을 마쳤지 한 나라가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 다 패전국이잖아요. 그런데 또 EU에서 제일 든든한 나라가 독일이 지금이 그래요. 왜 그렇느냐? 이 구조를 알아야 돼. 이 구조를 기술력 화폐 관리하는 능력 이것이 저변에 깔린 사회, 독일 사회에 유대인들이 모아지면서 독일 사회가 이 돈 관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기술 문제가 이게 축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누적된 게. 유대인의 600만 명을 거기서 뽑아내도 그거 자체가 여전히 사회를 탄탄히 받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면은 중소기업이래요. 여기 이제 지금은 나오는 게 이제 중소기업이래요.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천국이라 하는 말 하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이거라 길더라.
내가 그 말을 할게. 마이스터를 가는 제도, 마이스터. 이 마이스터를 가는 제도가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 이거.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이거는 그 사람이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세심하게 그런 시장성하고 그런 마이스터가 단순하게 기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금융관계를 잘 조절해갖고 실제로 살아가는 쪽에서 이런 기술이 활용이라는 이거 자체를 금융을 띄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술 같으면 손도 공고, 상고, 공고 이런 데서 말고 전체 말고 기술 하잖아요. 실제로 그 기술 갖고 사회 나가보면은 뭔가 사업을 일으키려면은 이 금융 돌아가는 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마이스터 제도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길드 제도, 또 유대인 길드 제도 이전에 그 길드 제도가 뭐 10세기에 나타난 것 같으면 벌써 BC 586년부터 시작되어지는 오래된 유대인 사이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마이스터라는 거예요. 뭐 좀 이해를 할만할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독일이 탄탄한 거예요. 독일은 산업사회가 굉장히 탄탄해요. 그런데 독일에서 떨어졌던 영국에서, 섬나라에서 아까 말했지만 인문학의 발달을 통해서 문명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문명. 소위 말하면 문명이 막 노출되잖아요. 발달된 문명. 제일 대표적인 게 전기기관차. 지금까지 뭐 소가 막 끌어당기던 그 일을, 말이나 소가 짐승이 하던 일을 이제는 그 기관차를 통해서 막 하니까 힘이 엄청나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방직 공장이나 뭐 이런데 그 당시에 점점 면화 수입을 해가지고 이 면화 산업을 일으키던 이런 일들이 짐승을 했으면 몇몇 안 되고 그냥 늘 가내고 정도로 해오던 건데, 이게 영국에서 소위 말하는 전기기관차 발명을 통해서 주변에 전기기관차 하나 놓으면 하나만 나오겠어요? 주변에 같이 쫙 일나는데, 이게 산업사회다가 딱 정복을 해버리니까 물량이 대량으로 나오는 게 대량. 물량이 대량으로 나오는 이 점에는 물량이 필요하다는 건 수요가 막 있다는 소리고, 물량이 대량으로 나온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이 많이 투입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도시에 사람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에 사람이 들어가면은 여행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잠깐 올라가더라도 여관이 있으면은 그냥 거기서 뭐 볼일 다 보고 밥 다 먹고 움직이면 되는데, 먹고 사는 주거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다 식구들이 다 그걸로 이거 하면서 도시에 밀집하니까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도시 산업이라는 게, 도시라는 자체 구조가 그냥 늘 있던 사람들이 있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도시에 몰리니까 이게 도시가 감당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도시 구조가 바뀌잖아요. 이제 뭐 잘 사는 사람도 나오고, 못 사는 사람 도시에 나와서도 일거리 없이 뭐 빈둥빈둥한 사람도 나오고, 또 산업이 일어나다가도 대량 생산을 했다가도 그냥 문을 싹 닫는 수도 있고, 전쟁이 나버리면 공장 소용없으니까. 그런 이 파동이 되어지면, 산업사회가 파동이 되어지면서 그에 따른 유입된 인력 문제가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잘 될 때도 대책이 없었는데 이게 내려가 버리니까 사회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구조가, 도시 구조가 막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그 영국의 그 템즈강이라 하나요? 그 앞에 있는 거, 시커멓고 온통 그 뻘물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뻘물. 시커먼 공장이 폐수가 막 그냥 막 강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데 당시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 이제 이런 거를, 이 동네에 생기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내용을, 그럼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여기 영향이 아무것도 없느냐?
여기에 나오는 물량이, 여기서 나오는 물량하고 지금 현재 조인이 되었고, 기술적으로 막 지원하고, 또 물량을 공급하고, 부품하고, 막, 이 막 서로 간에 인간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이대로 놔두다가는 사회가 완전히 박살나겠거든. 그럼 여기 사회 박살나면은 여기도 영향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이 요 사회를 내다보면서, 산업 사회를 내다보면서 저런 식으로 무조건 기계로 가지고 물량으로 무조건 찍어내고 해갖고는 안 된다. 계획 생산을 해야 된다. 계획 생산. 즉 여기 있는 인구와 현재 여기서 생산할 수 있는 인구와 나가 지금 현재 수요될 인구를 어떤 바란스를 해서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이란 말이에요. 컨트롤. 어떻든 간에 이게 한 사람이 뭐 컨트롤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어떻든 이게 뭔가 조절이 되면서 생산이 나와줘야지 저렇게 무조건 개인에서 여기서 잘 된다 해서 여기서 팍 찍어내고 저기서 잘 된다 해서 팍 찍어내다가 보면은 이게 언밸런스 나서 물량이 넘쳐가지고 둘 다 망한다. 망하면 둘 다 망하는 사업소가 망하느냐?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보장이 없고 어떤 대책이 없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온 말이 공산이란 말이야. 공산. 공산의 뜻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공산이란 거, 요 공산하고 요 공산하고 비슷한 거고 한자가 똑같은데 이거는 차이가 나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거는 같은 산을 생산하는 건 생산이라. 공산이라는 거는 서로 살기 위해서 서로가 어떤 협력 관계를 가지고 산업 구조를 일으키는 생산하는 것이 이게 공산이 줄일 땐 줄이고 이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길드 제도를 겨냥해 가지고 요 내용을 모델로 해 가지고 여기다가 접목을 독일에서의 모델을 유대인들이 안을 내 가지고 유대인들이 안을 내 가지고 저가 뭐 언론에서 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사회를 바라보는 또 유대인 학자들이 영국에서 생기는 저 문제가 앞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마다 좋지 않는 영향이 미치겠다. 그래서 그 영향에 좀 커버해 보려고 커버하려고는 대한 이론이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처럼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 찍어만 내면 안 된다. 찍어내면 같이 망한다. 무조건 많이 만들면 같이 망한다. 그래서 컨트롤이 서로 되면서 살아가는 상부상조입니다. 이거는 상부상조예요. 이 개념이. 요 공산은 뭐냐니까 공적인 기관에서 어떤 대표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라도 생산을 많게 하든지 적게 하든지 한 사람의 시각, 즉 통치자의 시각을 가지고 생산을 조절하는 것이 이게 공산이에요. 공산. 달라요. 이거하고 두 개는. 여기는 각 유니트 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어떤 단체들의 어떤 대표들이 모여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협력관계를 구성하면서 서로 살기 위해서 생산량을 조절한다. 그런다면은 요거는 위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니는 줄여라, 니는 그래라. 한 어떤 일정한 통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그 생산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공산이에요. 근데 이제 봐봐요. 이런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공산주의를 하면은, 한자는 이래 쓰는 거예요. 한자는. 공산주의. 한자는 씁니다. 근데 개념은, 요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요런 개념을. 여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똑똑히 하래야지, 똑똑히. 왜 이 차이가 나왔느냐? 왜 이 내용을 가지고 답이 있는데, 여기에 답이 요 내용이었는데 왜 이래 되었느냐? 바로 거기서 공산주의라는 것이 결부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 공산과 공산주의는 어떻게 다르느냐?
공산이라는 것은 문제 답이에요. 공산주의는 답이 될 것 같다.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을 답이 되려면은 옆에 여러 가지 요런 장치를 나는 요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그 장치 말고 요런 게 있어야 된다. 같은 공산을 두고 장치를 부여하는데 그 장치에 따라서 누구를 할 거냐? 줄을 소위 말하는 포인트를 누구를 할 거냐? 민중을 할 거냐? 안 그러면 사회 전체를 가지고 할 거냐? 안 그러면은 누가 주권자가 강압적으로 아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회주의, 요 공산주의가 발달되면은 사회주의, 요 사회라는 것은 어떤 국가는 국가 이런 어떤 기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이제 사회주의. 사회주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통제를 해야 된다. 사회가 전체로 이거 균형을 가지고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한자는 국가가 해야 된다. 국가가 강압적으로 정치가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독재정치예요. 독재정치. 그리고 민중이라는 말은 안 해도 돼요. 노동자. 노동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 어쨌든 인권이 살아야 된다. 사람이 살아야 된다. 말이 잘못된 게 아닌데 이 공산을 어느 포인트를 맞춰서 하느냐 하는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문제로 삼아서 여기서 제안했는데 이걸 가지고 좋다, 그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나는 그거 되는 방법이 요걸 기준으로 하겠다. 나는 이걸 보겠다. 나는 이걸 보겠다. 라고 하는 어떤 포인트들이 달라가지고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 하나에 나오는 것이 사회주의란 말이에요. 독일은 공산주의 중에서 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독일이. 사회주의 했다 나중에 독재정치,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발안을 했기 때문에 아까 이 개념 자체가 독일은 개념이 철저하게 어떤 개인의 어떤 걸 인정을 하면서 이 전체를 살아난 이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회라는 개념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채택을 합니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여 보니까 나중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정치 형성이 공산주의자들이 노선으로 갔는데 실제로 이거는 정치를 가지고 나는 공산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하나의 이론을 펼치다 보니까 독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가 나오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요거하고 혼돈하겠다 되어가지고 여기다가 사회주의 민주주의래요. 사회민주주의래요. 독일은 사회란 주의라는 걸 두 개 안 되고 사회민주주의입니다. 독일은 특별히 그 사람들은 보장제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회보장을 어마어마하게 강화합니다. 사회보장을. 그러면 노동자 중심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시작은 아니면 노동자 중심으로 산업사회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반대하는 이런 거지만은 실제로 이 사람들은 노동자들의 인권, 이 도시에 밀집하니까 자본을 가진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자기 살아가는 걸 해결하는데 노동자들은 아무도 안 돌아보거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없으면 생산이 안 된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우선을 해야 된다 하고 이 노선이 계속 가는 것이 지금 나오는 게 노조라는 노조. 노조 활동이에요. 노조 활동이 강화되는 거죠. 이 노조 활동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여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왜 나오겠어요? 노동자들이 해서 노조 활동을 하면은 그 이론의 기본이 여기니까. 그래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본이 근거가 여기서 나왔거든. 노동자들에 대한 이 활동, 노조운동, 이게 18세기에 나오는 그 산업혁명에 연결되어지는, 이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또 노동자들의 위치를 상승시키는 데서는 이 아이디어가 여기서 공산에서 나왔어요. 공산에서. 시간을 한번 보고 시간이 거의 마칠 때 되니까 한 것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답이라 그랬어요. 답. 답이 없이 그냥 찌끄러기만 하면은 뭐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공산이 그 당시에도 답은 분명했어요. 응? 근데 그 답을 실제로 실무적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소위 말하면 실험, 일종의 답은 답인데 이건 이론적인 답이 돼가지고 이걸 실용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험 무대를 하는 거예요. 실험 무대. 실험 무대가 또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러시아가 실험 무대라고 봤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러시아는 정치 쪽으로 들어갔거든요. 정치. 응? 정치를 강압 정치를 해갖고 하나의 정치 노선을 잡다 보니까 이론 자체만 갖고 안 된다. 그러니까 막 강압적으로 사회를 막 바꾸고 막 하락하니까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하고 막 습청이라는 게 나오고, 기존에 하던 사람들 머리를 한번 돌리게 하고 이론을 좀 알려주려고 하니까 시간이 하고 답답하잖아요. 금방 못 알아듣잖아. 안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르줘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숙청해버리는 거예요. 응? 러시아 혁명이.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실험 무대가요, 크게 세 군데 나옵니다. 세 군데. 응? 이거 하락하면 되는데, 요거 실험 무대 가지고 오늘 하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 있어요. 이건 성공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성공한 케이스를 인정을 해야 돼요. 중국. 세 번째는 북한이에요. 여기는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오늘 아니고 다음 시간에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이것도 저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꼭두각시로 놀았던 거지. 응? 이게 공산주의가 뭔지, 공산이 뭔지, 그냥 러시아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한반도를 정치해보려고 하는 이런 어떤 계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공산이라는 이 물결 자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공산주의니까 자기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응? 요 우리가 일제시대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인 변혁기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요걸 풀다 보면은 요 내용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풀다 보면요, 지금 북한 핵에 대한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